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집과 밴쿠버의 집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캐나다의 경제적으로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엄청 폭등이 심했대요. 근데 그게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오르기만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밴쿠버가 엄청 심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밴쿠버 살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영상 제작하게 되었고요. 잔말 말고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고! 먼저 제가 혹시나 놓치는 게 있을까봐 다 맥북에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은 캐나다의 주거 형태랑 집의 형태, 그리고 대략적인 방값 시세, 그리고 저희 집 룸투어까지 요렇게 요 정도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거 형태인데요. 밴쿠버에 오셔가지고 이제 살 계획이 있으실 분들은 홈스테이랑 룸쉐어, 그리고 직접 집을 구해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 같이 온 친구랑 살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홈스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 밴쿠버에 정착한 가족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가족처럼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에는 홈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홈맘이 보통 식사를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뭐 제공 안 하거나 요것도 세세한 옵션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다들 밴쿠버 홈스테이라고 생각하면 캐네디언 가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네디언 가족보다는 외국인 가정의 비율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인도분들 가정도 있었고 중국, 필리핀 뭐 이런 정도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캐네디언 가정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그거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홈스테이는 대부분 주택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홈스테이는 호불호가 진짜 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한테 여쭤볼 때는 나 너무 좋아가지고 홈맘 너무 잘 만나고 밥도 너무 입맛에 잘 맞아서 한 6개월 동안 살았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진짜 한두 달 있는 것도 거기 진짜 지옥이었어. 너무 막 소음도 심하고 막 입맛도 안 맞고 아주 극명한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성향이나 가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룸쉐어인데요. 아마 이게 가장 흔한 주거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룸쉐어를 하고 있고, 룸쉐어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외국인 친구랑 같이 사는 거랑 한국인 친구랑 같이 사는 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 친구랑 살았을 때 좋은 점은 뭐 영어에 대한 인풋 아웃풋의 기회가 생기는 건 맞겠죠. 근데 저는 한국인 룸메랑 살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저는 저에게 집이라는 존재가 조금 중요하고 온전하게 좀 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은 불편함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어차피 학교를 다닐 거기 때문에 친구는 거기서 만나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집에서까지 이제 막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직접 집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집을 구해서 내가 주축이 돼서 룸메들을 이렇게 받아서 사는 거나 혼자 살거나 같이 온 친구가 있다면 같이 살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사실상 혼자 살거나 아는 친구랑 사는 게 베스트 초이스긴 하죠. 근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다들 못하고 있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여기 밴쿠버의 집들을 어느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냐면, 홈스테이는 홈스테이 베이 또는 홈스테이 파인더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룸쉐어랑 집을 직접 찾는 방법은 키지지나 크레이그리스트, 그리고 우벤유라고 한국인들만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세 개에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나다 집과 방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캐나다는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은 데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진짜 거의 없고 주택 또는 콘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택이 훨씬 많습니다.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주택의 비율이 훨씬 많고 다운타운이나 역 같은 좀 큰 쇼핑몰 있는 주변에는 콘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캐나다에도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가 저희 나라처럼 있거든요.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지하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 아예 좀 땅에 묻혀있는 분위기라면 여기 반지하는 그 미드 같은 데서 보면 2, 3층 집을 보면 입구로 들어갈 때 보통 한두 계단 정도는 이렇게 올라가서 집 문을 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단에 해당되는 아랫부분들을 여기서는 반지하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햇빛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인들도 반지하 형태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 조금 차이점이라든지 주의할 점이 있어서. 우선은 캐나다에는 마스터룸, 세컨룸, 서드룸, 댄, 솔라, 리빙룸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보자면 우선 마스터룸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안방 같은 개념? 제일 큰 방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좀 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마스터룸이라고 하고 세컨룸은 마스터룸보다는 작은 두 번째로 큰 방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세컨룸이 딱 혼자 지내기 좋은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딱 혼자 쓰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드는 그 정도? 그리고 서드룸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컨룸이랑 비슷하거나 요거보다 좀 작은 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특이한 룸의 형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캐나다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방이 아닌데 그걸 방으로 만들어서 세를 주는 형태가 굉장히 흔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생겨난 3개의 개념이 있거든요. 댄, 솔라, 리빙룸 이렇게인데 먼저 댄은 창고입니다. 창고. 뭔가 여분의 짐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이는 곳인데 거기에 매트리스랑 서랍, 책상 정도만 최소한의 가구만 배치를 해가지고 방으로 세를 주는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해리포터 그 계단방 그거보다 조금 넓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문은 당연히 없고요. 한 명이 눕거나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솔라는 베란다입니다. 요거는 좀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 저희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도 베란다가 있잖아요. 그 베란다에 이제 침대랑 책상이랑 그 서랍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방처럼 만든 겁니다. 얘는 댄과는 반대로 창문이 있는데 너무 통창인 거지. 뭐 그런, 댄이랑 솔라랑 가격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죠? 아무튼. 그리고 마지막은 리빙룸인데요. 댄이랑 솔라보다는 넓고 쾌적한 환경일 수는 있는데 거실에 큰 높은 책장이나 커튼 같은 걸로 가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방이라고 하고 세를 주는 겁니다. 댄이랑 솔라보다는 나은 환경일 수는 있겠죠. 근데 뭔가 소음에 예민하신 분들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부엌은 공용 주방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벽이 있다고 해도 진짜 벽은 아니잖아요. 가벽 뒤로 들려오는 소음이라던가 누가 왔다 갔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누가 요리를 하고 뭐 하고, 이런 거에는 조금 예민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아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 라고 생각하시겠죠 다들? 근데 다들 삽니다.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제가 이따가 방값 시세를 좀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개인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이게 좀 맞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타운으로 일을 구해서 출근을 하게 됐어. 그래서 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와. 그래서 나는 잠만 잘 수 있는 집이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데니든 솔라든 상관이 없겠죠.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눈 떠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나가고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다시 하고, 이게 반복인 삶이라면 사실 뭐 이것도 괜찮은 선택지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막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반값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먼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유의할 점은, 저는 유학생의 관점에서 제가 서치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2023년 1월 기준의 반값 시세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룸쉐어 기준입니다. 홈스테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홈스테이는 식사를 제공하느냐 제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집값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엄청 다르잖아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다운타운 기준이랑 그 외곽 지역 기준, 이렇게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다운타운 기준으로는 마스터룸이 1,300에서 1,500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세컨룸은 1,100 이상. 그리고 댄 솔라 리빙룸은 요거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800에서 1,000 정도? 800에서 1,0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죠? 제가 마스터룸은 1,300에서 1,500이라고는 했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인한 거는 1,600도 있었습니다. 비싼 것도 있어요. 물론 잘 구하면 1,300 이하도 있겠죠. 그러니까 1,50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만 원인 거죠. 140, 지금 환율이 좀 올랐으니까 148만 원? 뭐 요 정도 할 것 같은데, 방 하나에 그 정도 가격인 거죠.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 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약간 고시원 같은 느낌인가? 라고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시원은 아예 그만한 방에 살라고 만든 작은 방이고, 여기는 창고로 만들어진 방에다가 가구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컨디션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이외의 지역, 요거는 사실 기준 잡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좀 선정을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 밴쿠버 다운타운의 기준으로 스카이 트레인이 3개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라인 있고요, 엑스포 라인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라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을 기준으로 스카이 트레인 타고 한 15분, 20분만 이렇게 내려와도 방값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약간 떨어집니다. 캐나다 라인 같은 경우에는 리치몬드 쪽에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엑스포 라인에는 메트로타운 전후로 많이 사는 것 같고, 밀레니엄 라인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브렌트우드나 좀 더 가서 버키틀람? 이쪽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세를 좀 보면 제 생각에는 다운타운보다 200에서 300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서 1,200 정도의 세컨룸 컨디션이면 여기서는 1,000 정도로 구할 수 있다, 또는 900 정도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집값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뭐 집값만 비싸면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물가도 같이 비싸니까 사실 힘든 거지. 그리고 뭔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게 무조건 다운타운 나 절대 못 살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근무 환경이라든지 학교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매일 다운타운으로 등교 하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엑스포 라인에서 2존입니다. 2존.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단 캐나다의 대중교통은 1존, 2존, 3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지하철을 여기서 타서 조금 멀리 가면 우리나라는 그 역마다 추가금이 부과돼서 편리하게 결제가 되는데, 여기는 1존 다 똑같이 묶이고 2존 다 똑같이 묶이고 3존 다 똑같이 묶이는, 아무튼 그래서 제가 2존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먼슬리 패스로 제가 컴패스 카드를 결제해서 다니는데, 아시겠지만 밴쿠버 교통비 진짜 비싸거든요.
2존 먼슬리 패스가 140불 정도 합니다. 그 말은 제가 월별로 교통비로 14만 원씩 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다운타운에서 내가 출퇴근 또는 등하교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라고 하면은 교통비가 아예 안 들잖아요. 저는 매월 14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다운타운 집값에 좀 더 써도 되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인 그 생활 반경이랑 주거지랑 요거를 조금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비 때문에. 자, 이렇게 밴쿠버 집에 관한 아주 대략적인 설명과 정보를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다들 기다리셨을 저의 룸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브이로그에 몇 번 요 거울샷을 담은 적이 있어서 보셨을 것 같고 입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울 옆에 바로 이렇게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입구에서 나오면 여기가 딱 주방입니다. 사실 여기 제 물건 말고 그 제 룸메의 물건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대충 느낌만 보여드릴게요. 사생활적인 부분이니까. 냉장고도 이렇게 있고 룸쉐어기 때문에 냉장고도 이 안에서 반반씩 이렇게 나눠서 쓰는 그런 느낌이고 냉동실도 약간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쓰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쌀도 여기서 제공해 주셔가지고 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거울 이렇게 있고 식탁이 있긴 한데 둘 다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걸로 밥을 지어서 보통 냉동실에 보관을 해놓고요. 여기가 있긴 한데 저희 집은 이 리빙룸 쉐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집주인분 짐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둔 것 같아요. 신경 안 씁니다. 어차피 거실에서 생활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작은 소파 하나 있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입니다. 이런 느낌. 베란다 있고 신발장 아까 여기 들어왔던 입구에서 이렇게 직진해서 이렇게 오면 이제 화장실, 제 룸메방, 제 방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평범합니다. 거울 있고 세면대 있고 그 집주인분이 바구니 딱 2개 배치해 주셔가지고 각각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변기 있고 여기는 커튼 쳐야 되는 문화라서 이렇게 문화는 욕실입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룸메방, 제 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제 방에 들어왔고요. 여기는 온전히 저의 공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뷰.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느낌입니다. 일부러 안 치웠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문에는 이렇게 이케아에서 산 귀여운 포스터 붙여놨고요. 얘가 주기적으로 자꾸 떨어져서 보일 때마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기가 좋은 게 옷장이 항상 다 빌트인? 이걸 빌트인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기에 되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얘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있고 저 위에까지 보관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온 캐리어들이랑 파우치랑 옷 이렇게 아래까지 정리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넣어놨고요. 빨래통이 있고 체중계도 최근에 사가지고 여기다 이거 넣어놨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와, 이거 진짜 리얼임. 그리고 옆에는 요거 작은 협탁? 서랍장? 이렇게 있고 여기 스킨케어 이런 거 다 보관해놓고 이거는 손 자주 가는 이런 쫌쫌다리들 이렇게 예쁜 접시에다가 올려서 보관 중이고 요거는 서랍에 안 들어가는 길쭉이 스킨케어들 여기 다 넣어놨고요. 거울 있고 요거 알리에서 저번에 샀던 요 귀여운 거 이렇게 놓으면 분위기가 딱 좋아지나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이지. 그다음에 제 거울 있고 충전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 요거 자꾸 이 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싫어가지고 요런 걸로 고정해놨습니다. 맥북도 마찬가지로 고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책상이 딱 이어지는데 이 책상이 원래 여러분 검정색이에요. 근데 뭔가 그 검정색이 이 방의 분위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천 주문해가지고 그냥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있고 제 허리를 망가뜨린 장본인이죠. 자, 이 의자 여러분, 이 의자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이거 진짜 엉덩이 너무 아픕니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의자를 사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여기에는 메이크업 종류, 여기는 필기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쓰레기통 여기 있고, 이쪽으로 가면 커피 머신 방 안에다 넣었고요. 커피 캡슐 여기 보관 중이고, 다 먹었는데. 초콜릿, 간식류, 단백질 파우더, 텀블러 몇 개 있고. 너무 어두워서 얘까지 켰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이케아에서 저 분홍색 고양이랑 같이 들어있던 주황색 고양이고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요거는 한국에서 선물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기 딱 달아놨고요. 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겨? 요것도 저번에 알리에 샀던 거 여기 놨고, 얘를 벽에 붙이고 싶은데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딱 놨는데, 이렇게 제가 애매하게 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여러분, 이거 아이패드 고정대 이거를 고정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서랍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무슨 가루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냥 이걸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지 같아. 마음에 안 들어. 그다음에 뭐 침대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사실 뭐 그냥 이렇게 매트리스 2개 깔아놓은 거죠. 그나마 제가 애착할 수 있는 우리 이 바둑이랑 여기 강아지 인형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까보면 여기 집주인분이 제공해주신 이불이랑 전기담요랑 이케아에서 산 담요 이렇게 3개 덮고 자고 있는데, 요즘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틀면 이런 풍경. 여기는 이제 서랍장이고요. 이것도 원래 이제 제공되던 거고, 그리고 첫 번째는 상비약 모아놓고, 뭐 여분의 영양제 등등등, 청소용품 뭐 이런 거 마구잡이를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속옷이랑 양말, 모자 이런 거 넣어놨고, 여기는 이제 수건 넣어놨습니다. 아끼는 사람들 사진들도 있고, 여기는 지갑이랑 자주 끼는 액세서리랑 현금, 카드, 저희 집 키, 선글라스 조금씩 이렇게 허전하지 않게 꾸며놨고, 여러분 놀랍게도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좁은 방이어서 아무리 세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해도 보여드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룸투어를 했으니 이 방의 가격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 방의 월세 가격은 바로 980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비싼 걸까요? 안 비싼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2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메트로폴리스 역에는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정말 크고 오래된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월마트, 뭐 리얼 캐네디안 슈퍼마켓, TNT, 뭐 자라도 있고 세프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쇼핑몰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리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싸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주변 환경 생각하면 비싼 건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좋은 점이 꽤나 있어요. 제가 4개월째 이사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이유가, 일단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시고, 한국분이십니다. 집주인분이 너무 좋으시고, 룸메들도 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소음에 좀 조심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